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추가 확보했다고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녹음 파일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이른바 2차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을 불러서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기존 수사 때와는 다른 새로운 진술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어제 소환한 걸로 확인된 인사는 2차 주가 조작의 중심 인물, 이른바 주포로 지목된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초 매매를 주도했던 인물로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지난달 28일에 이어 다시 부른 겁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담당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미래에셋 직원에게 보낸 문서에 나온 수치 등을 불러주는 녹음 내용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엑셀 파일이 지난 2011년 1월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된 2차 주가 조작 시기와 겹칩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녹음 파일 내용을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측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 씨가 블랙펄 측이 김 여사에게 해당 문서를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 진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재수사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함에 따라 김 씨 외에도 특검 출범 전에 블랙펄 대표 이모 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을 그 정황들이 담긴 녹음 파일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대화 도중에 이 수익 배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권지윤 기자 취재했습니다. 검찰 재수사팀이 최근 확보한 김건희 여사와 미래에셋 직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은 수백 개에 달합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녹음 시기는 김 여사 명의 미래에셋 계좌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와 일부 겹칩니다. 특히 검찰은 녹음 파일에서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재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화에 등장하는 계좌 관리자를 주가 조작으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로 파악하고 있는데 수익 배분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고객이 개별로 계약을 맺고 자기 계좌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에서 20% 수준, 이 정도가 가장 흔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 수준보다 최대 4배의 수익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 적어도 김 여사가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40%는 통상적이지 않은 굉장히 고율입니다. 이 고율의 수익을 결국 약정했다는 것은 역으로 고수익 시세 조정으로 인한 고수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관련 내용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사전 인지 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당초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사실은 몰랐고 미래에셋 계좌는 제3자에게 맡겨도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이었는데 수백 건이 넘는 통화가 이뤄질 만큼 관심을 가진 점이 드러나 이 같은 해명의 설득력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SBS 권지윤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종을 공모했거나 그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다시 수사에 나선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엔 이런 기존 수사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정황이 여럿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임찬종 법조 전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들이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주가 조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거래하거나 주가 조작 주범 측에 계좌 운용을 맡긴 것뿐이어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주가 조작 주포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7초 뒤에 메시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주문을 낼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4월 재수사 착수 후 불기소 논리와 상반되는 정황이 다수 포함된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찾아냈습니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는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의 대화 녹음인데 계좌를 대신 운용하는 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김 여사가 말하는 내용이나 누군가 주가를 조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 재수사팀은 이번 녹음 파일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범들에게 계좌를 맡겼다는 증거, 즉 주가 조작 공모의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은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재수사팀 대부분이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에 합류할 전망이라서 해당 녹음 파일과 관련한 김 여사 조사도 향후 특검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넘겨받아서 본격 수사에 나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을 임명하고 수사팀 구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을 찾아가서 검사 파견과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특검은 또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찾았습니다. 넘겨받을 사건의 계율할까요? 진행 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검사님들 또는 수사관님들을 파견받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4명이 임명됐습니다. 검사 출신 김영근, 박상진, 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입니다. 특검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명의 특검보 후보를 추천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임명을 기다리고 있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도 특검보 후보자 선정을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수사 거점이 될 사무실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광화문 KT 사옥 사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사용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3년 전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이 자리했던 서초동 건물 가계약을 마쳤습니다. 사무실은 신물갓 빌딩 거기를 정했습니다. 각 특검이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는 만큼 준비 기간 20일을 다 쓰지 않고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한성희입니다.